음력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곧 엄청난 대박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곧 대운을 맞이하게 될까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문제에 휘말리거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이제 어느 달에 이런 일이 해결되고 운이 좋아질지 확인해 보세요. 태어난 날짜별로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인 만큼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소중한 사람도 잃고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번 기간에 특히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계절로 이러한 화의 기운이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난 분들에게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승진을 하거나 큰 성과를 얻는 등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온 것이죠. 어떤 목표가 있든지 여름 동안 더 집중해서 추진해 보세요.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매우 좋은 기운이지만 때로는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은 금의 기운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흰색 옷을 입어보세요.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어서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숫자 9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데요. 숫자 9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라서 9가 들어있는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집 주소에 9가 적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고려하실 때는 가을을 기점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계획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수의 기운은 감정과 직관을 관장하며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성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겨울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이라서 이때 활동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실 겁니다. 특히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 무렵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검은색과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이라서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셔도 좋은데요. 숫자 1과 6을 활용하시면 수의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번호나 전화번호에 숫자 1이나 6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때 겨울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지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수의 기운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결과가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4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운세를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분들과 화해를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 부딪히는 이유는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원수로 만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려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가족분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전생에 지었던 업을 소멸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가족분들한테 잘하세요. 전이랑 다르게 가족분들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하기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챙겨준다면 원래 없던 좋은 운이 생기고 나쁜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님의 자리를 물려받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분들 사이가 화기애애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부자인 사람들은 설령 가족 중에 지능이 모자라거나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줍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가난한 분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불화가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탓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가족 탓만 하거나 남 탓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죠.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해서 그렇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덜 가난해져야죠. 그럼 내 자식의 손주의 손주 녀석 정도는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가난한 상황을 무조건 가족 탓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고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태어난 날짜별로 보는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와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운이 나쁜 이유를 다양한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주변, 특히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의 화목함은 곧 나의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족과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나의 운을 나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영향은 나의 일상과 심지어 직업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 형제자매와 작은 대화를 나누기 등 사소한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가 이건희 회장의 가정을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갈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그들의 운을 좋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정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김 씨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그들의 운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김 씨 가정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국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운은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태어난 날짜별로 보는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와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력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곧 엄청난 대박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곧 대운을 맞이하게 될까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문제에 휘말리거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커리어에 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이제 어느 달에 이런 일이 해결되고 운이 좋아질지 확인해 보세요. 태어난 날짜별로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5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시기인 만큼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소중한 사람도 잃고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이번 기간에 특히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을 담고 있는 계절로 이러한 화의 기운이 음력 7월과 8월에 태어난 분들에게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승진을 하거나 큰 성과를 얻는 등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보답을 받는 시기가 온 것이죠.
어떤 목표가 있든지 여름 동안 더 집중해서 추진해 보세요.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는 매우 좋은 기운이지만 때로는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목의 기운을 조절하는 방법은 금의 기운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흰색 옷을 입어보세요.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고 있어서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숫자 9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데요. 숫자 9는 금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라서 9가 들어있는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집 주소에 9가 적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고려하실 때는 가을을 기점으로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변화를 계획하기에 적절한 시점입니다.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에서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수의 기운은 감정과 직관을 관장하며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한 성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겨울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계절이라서 이때 활동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실 겁니다. 특히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 무렵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력 4월과 5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검은색과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이라서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셔도 좋은데요. 숫자 1과 6을 활용하시면 수의 기운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번호나 전화번호에 숫자 1이나 6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때 겨울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지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새로운 시작을 하면 수의 기운이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쳐서 결과가 좋으실 겁니다. 여러분 4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운세를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데요. 가족분들과 화해를 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족과 부딪히는 이유는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전생에서 원수로 만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걸 갚으려고 자꾸만 부딪히는 거죠. 가족분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전생에 지었던 업을 소멸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싶으면 가족분들한테 잘하세요. 전이랑 다르게 가족분들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하기만 했는데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챙겨준다면 원래 없던 좋은 운이 생기고 나쁜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사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님의 자리를 물려받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분들 사이가 화기애애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부자인 사람들은 설령 가족 중에 지능이 모자라거나 자기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줍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가난한 분들을 살펴보면 가정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불화가 있으며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탓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항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가족 탓만 하거나 남 탓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지내는 것이죠.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해서 그렇다고요? 물론 여러분들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사람 탓만 하면 여러분의 자식도 집에 에어컨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겨울에는 돈이 없어 보일러 하나 못 켤 정도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덜 가난해져야죠. 그럼 내 자식의 손주의 손주 녀석 정도는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가난한 상황을 무조건 가족 탓만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운이 좋아지고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태어난 날짜별로 보는데 운이 찾아오는 시기와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운이 나쁜 이유를 다양한 외부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주변, 특히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의 화목함은 곧 나의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족과의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나의 운을 나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 영향은 나의 일상과 심지어 직업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기, 형제자매와 작은 대화를 나누기 등 사소한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기업가 이건희 회장의 가정을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물론 그들도 갈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그들의 운을 좋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가정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부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김 씨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그들의 운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김 씨 가정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운이 나쁘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결국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운은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태어난 날짜별로 보는 대운이 찾아오는 시기와 운이 나쁜 사람들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